지난주 월요일에 의원총회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남양주회동이 있었잖아요. 최고위원은 이제 신동욱, 김민수, 조강한 그리고 장동혁 대표랑 송원석 원내대표랑 각 비서실장 이제 이렇게 7명이 있었는데 그때 합의를 본 것 자체가 한동훈에 대한 얘기는 이미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윤 선언하고 물론 이제 이거 더 시간을 달라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마지노선은 추가 징계는 안 하지만은 기존의 징계는 내가 유지하겠다라는 게 이미 합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의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의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결국 공천 접수 사퇴 의사를 밝혔었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지난주 금요일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이틀 만에 일요일 복귀했습니다. 서울시장 추가 공천 접수를 할 테니 오세훈 시장 꼭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후보 공고를 하고 내일까지 접수를 받고 원래 면접을 금요일까지로 미뤘습니다. 오 시장을 위한 조치인데 정 의원님 오 시장 결국 공천 신청하는 겁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해야 하지만 안 할 것 같다. 해야 하지만 안 할 것 같다. 왜 그렇죠? 왜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거죠? 일단 해야 한다는 그 당위에 대해서는 네. 지금 그 서울시 공천이 이번 6.3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란 그렇죠.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선. 최근에 제가 6.3 지방선거 준비하는 시의원 후보들 몇 명 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의원 후보들끼리 결의문이라도 내서 오세훈 시장 출마해야 된다라는 결의문을요? 예, 그런 걸 한번 촉구한다는 그 결의문을 내겠다라는 네. 움직임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나와야 서울시장, 서울시 서울시의원 선거도 다 지역에서 소선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 구의원 선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번 나번 받는 그런 네. 거랑. 그래서 그분들이 그나마 서울시장 나와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득표율이 올라가니까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뭐 당권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네. 국민의힘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은 지금 오세훈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요? 오세훈 시장이 공모할 명분이 지금 여전히 부족하다. 아직은 없다. 혁신 선대위든 뭐 인적 개편이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야 자신들이 그렇죠. 움직일 공간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께서도 혹시 오 시장 공천 결국 안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할 거라고 보시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저한테 돈을 걸라면은 내일까지 안 하는 걸로 걸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안 할 것이다. 정치적 상황 변화가 없다는 걸 전제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혁신선대위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조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추가 조치라는 거는 뭐 인적 쇄신 뭐 이런 거를 포함하겠죠. 거기에 이제 크게 보면 혁신선대위도 들어가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은 이거가 지금 오세훈 시장의 최고 선거운동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예. 선거운동이다. 접수를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선거운동이에요. 제가 네. 뭐 오세훈이 인지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오세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오세훈 시장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당과 이 당의 주류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중도층, 중도 보수 진영까지.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데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러면 오세훈도 결국은 자리 욕심 내고 그냥 꼬리 내렸네. 이런 꼬리표가 좀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물밑에서 사실은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처음에 사퇴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오세훈이 먹히는 건가 그런데 우리 뒤에 이야기했지만은 오세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죠. 방향으로 지금 이게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은 등록하기가 좀 난망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익님 뭐 지금 댓글창에서도 오세훈 신청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정 의원님 그러면 만약에 내일까지 오 시장이 신청 안 하면 이번에 제재 공모를 했던 이정현 위원장 제재 공모할 수 있는 겁니까?
아,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어렵나요? 저도 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정치적인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 알리바이요. 뭐냐면 서울 시민들에게 나는 장동혁 대표와는 다르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반대한다. 네.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일 공모를 하지 않는데 재접수를 받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정치라는 게 또 명분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 차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하고 다시 네. 복귀하면서 그 명분을 줬다고 생각해요. 일단 공모에 응해 주시라. 근데 이게 남녀 관계도 비슷하지만 티격태격 하다가도 계속해서 뭐 이제 갈등이 클라이막스에 오르면 마지막에는 그럼 헤어져 라고 가거든요. 이제 저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공모 접수 안 하면 자, 이 공모 접수 없다. 추가 공모 접수 없다. 우리 후보 내겠다라고 할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안 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무소속 후보라고도 나와서 나중에 단일화 하자 그러겠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 그러면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차피 선대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좀 반영하는 쪽으로 장동혁 대표가 양보를 하는 게 두 사람 모두에게 뭐 이 내상을 입히지 않는 순에 가장 좋은 수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뭐 나온 얘기가 혁신선거대책위원회죠. 애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름도 나왔고, 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이름도 나왔고, 유승민 전 의원 이름도 나왔어요. 김 의원님, 네. 이런 분들 혹시 선대위원장, 혁신 선대위원장으로 전격 초빙이 되면 오 시장 공천 신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 오실 가능성이 근데 있긴 있는 겁니까? 일단 누가 이분들을 초빙을 하죠? 주체가요. 네, 초빙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국민의힘이 돼야 되나요? 국민의힘의 누구죠? 장동혁 대표인가요? 장동혁 대표가 당연히 당대표니까 이분을 모셔오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하든 아니면은 가까운 분들이 하든. 김종인, 남경필, 유승민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 일단은 남경필 전 지사는 본인은 이제 정치 안 하겠다 그랬죠. 명백하게 얘기를 했고, 이제 마약 퇴치 운동, 본인 아들이 네. 이제 마약 중독자여서 마약 퇴치 운동 쪽으로 훨씬 지금 이제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분은 안 오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럴 거면 여기 선대위원장 할 거면 출마를 했겠죠. 본인이 직접이요. 예, 출마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당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선대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은 선거 열심히 홍보하고, 그렇죠. 이를테면 선거 지휘하라고 하는데 이미 판은 다 짜져 있고, 그거를 판을 짠 거는 장동혁과 이정현, 이미 장동혁 대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한테 모든 권한을 준다고 했고,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난리 부르스거든요. 지금 이미 공천이. 네. 그러면은 이게 바지예요, 바지. 제가 보기에는 이 바지 선대위원장이다. 예. 혁신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예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전권을 나한테 주고 임기를 1년 보장해라. 네. 내가 충분히 비대위원장으로서 내 뜻을 펼쳐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바지가랑이 붙들어 매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모셔온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권한도 없고 선거 딱 이제 3달 있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할까요?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내려와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2021년 처음 재보궐선거로 다시 서울시장 당선될 때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 따로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 아닌가요?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은 좀 최근에 만났다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 사람이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대위원장 좀 맡아주십시오. 그럴 가능성이 라고 없다. 한다면 한다고 한다면, 하더라도 네. 이분이 맡아줄까요? 아. 이분들이? 아니 그랬고 저도 뭐 듣는 얘기는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아니 정말로 선대위 잘 구성하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가갖고 누구누구에게 좀 맡아달라라고 얘기하면 맡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3명 가운데는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이 맡으면 파괴력이 가장 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제일 큰 대척점에 있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요. 유승민 전 의원이 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그렇고, 지난번에 그 단식할 때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은 가서 단식 그만두시라 그렇죠.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줬죠. 얘기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유승민 전 의원이 선대위원장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도 뭐 유승민 전 의원이 굳이 맡아줄지. 맡으려고 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지금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야 어차피 6.3 지방선거 장동혁 대표 체제로 치러서 폭망할 텐데 폭망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 구성하자고 할 거다. 그럼 그때 내가 짠 하고 등장해갖고 이렇게 국민에 바꿔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여기 선대위원장 가갖고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지면서 6.3 지방선거 이후에 뭐 국민의힘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분들도 다 뭐 정치적 감각이 있을 텐데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김 의원님, 그런데 오 시장이 선거를 나가겠다고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또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 공천 신청도 안 하고 무소속 출마도 안 하면 이건 뭐 사실 출마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출마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시나요? 출마 안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거를 열어두지 않으면 본인의 메시지가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협상 전략이다. 배수진을 치고 나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정영 공관위원장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매우 공손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뭐 그렇죠. 우리 후보 없이 간다고 했다가 꼭 참여해 공천 경쟁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를 기다리겠다. 매우 이게 이제 전략적이기도 해. 우리가 이 정도로 몸을 낮췄는데도 오세훈이 안 해? 뭐 이런 걸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을 넘긴 것도 맞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배수진을 쳤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고의 선거운동이에요. 현재로서는 네. 지금 최고의 선거운동이기도 하고 아까 정광재 비대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 그러니까 진짜 무소속 출마를 하지만은 나갈 때부터 이거는 나는 단일화를 전제로 나가는 것까지 배제할 수 없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오 시장이 지금 이러는 게 본인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당권을 접수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다 사실 지금 뭐 차기 당권 도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 의원님, 예. 진짜 오 시장 이거 당권까지 염두에 둔 행보인가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졌다, 그 다음에 본인이 예. 당대표 선거 나온다, 지금 이거를 또 생각을 하고 이러는 걸까요? 오세훈 시장이 뭐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만 해석을 낳고 있는 게 우리 당의 현실이라니까요. 해석만 지금 계속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두 차례는 명분과 실리 여론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세훈 시장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어쨌든 107명 명의의 결의문도 만들어냈고. 그랬죠. 근데 공천관리위원장 뭐 사퇴를 번복하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 다른 공천을 하겠다라는 뭐 메시지도 전달하는데 성공했고, 여기까지는 우리 당원들이 참을 수 있다고 봐요. 오세훈 시장 지금까지 그래. 잘했어. 그런데 여기서 공천 신청 안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소속으로 나간 다음에 단일화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6.3 지방선거 이후에 그 당권이건 뭐건 없다고 봐요. 하긴 지금 더군다나 불출마하면 저는 정치 생명 끝난다고 봅니다. 불출마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요? 그 불출마를 계기로 그 당권 신청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출마 이후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유리한 선거 때는 나오려고 길을 쓰고 해놓고 지금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불출마한 이후에 당대표 선거 나온다? 아니 우리는 지금 다 병사들은 다 전장에 가서 전사했는데 장수는 뒤에 갔다가 다시 장수가 되겠다라고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지점이긴 한데,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오세훈 시장을 당권파 입장에서도 마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당장 출마 선언을 한 분이 없지 않습니까? 뭐 윤희석 전 의원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만한 카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정현 위원장도 정말 확 숙이고 들어간 건데 다른 대안, 전혀 다른 대안, 뭐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전혀 다른 대안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뭐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제 플랜 B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쪽 진영에서 나왔던 얘기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낙연 전 총리를 모셔온다. 이낙연 전 총리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주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반명 전선을 만들기 위해 네.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대표와 각을 세웠던 이낙연을 지금 모셔오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조금 알려졌는데 당사자랑 제가 보기에는 얘기가 됐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아무래도. 그냥 막 던진 것 같고 그래서 그 플랜 B가 정말 있는지는 의심스러워 솔직히 지금 누가 나와도 오세훈보다 경쟁력이 있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불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만 이제 이게 당선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극한 벼랑 끝까지 양쪽이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뭐 댓글창에서도 시청자 위원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충북지사 얘기도 나오고 오늘 오전에 사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 광역단체장 처음으로 컷오프를 했거든요.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를 하고 다시 재공모하겠다. 그 지금 저희 위원들께서는 이러다 혹시 윤곽근 변호사 지금 공천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말미에 다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낙연 카드설 있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 카드 그거는 뭐 이낙연 전 총리와 통화했다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들어보셨나요 직접? 내가 이 얘기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아,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저 이낙연 전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저도 뭐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플랜 B가 있다 이거 얘기한 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얘기한 거예요. 아니,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다. 밥이 이렇게 먹으면 얘기한 배가 부르다 거지. 뭐 이런 예. 얘기하는 거죠. 그 플랜 B에 뭐 다른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플랜 B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절윤 결의문 발표를 하고 첫 후속 조치 윤리위 제소 징계 중단하겠다 이 정도 방침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 오세훈 시장도 지금 섣불리 신청을 못하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나 배현진 의원 징계 철회 이런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예. 뭐 전격적으로 한동훈 징계 철회, 배현진 징계 철회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런 걸 못하는 거죠, 장 대표는? 할 아니, 생각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되나요? 지난번에 이제 의원총회 전에 지난주 월요일에 의원총회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남양주 회동이 있었잖아요. 남양주 회동이 있었죠. 예, 7명의 이제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이제 신동욱, 김민수, 조광한 그리고 장동혁 대표랑 원내대표랑 송원석 원내대표랑 각 비서실장 이제 이렇게 7명이 있었는데 그때 합의를 본 것 자체가 한동훈에 대한 얘기는 이미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미 그때부터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아예 빠져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 절윤 선언하고 물론 이제 이거 더 시간을 달라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마지노선은 추가 징계는 안 하지만은 기존의 징계는 내가 유지하겠다라는 게 이미 합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만 중단하자. 예, 논의만 중단하자. 그래서 이제 당을 분란을 일으키는 일체 행위를 중단한다가 결의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중단하겠다라는 거지 뒤에 거를 다 복귀시키겠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선이 상한 것도 있고 잠재적 경쟁자로서 한동훈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절윤 선언 결의문 빼놓고 당이 그럼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무슨 인적 쇄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선대위 지금 혁신 선대위가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 예. 자, 또 일각에서는 그런데 후속 조치 다른 실천 사항으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뭐 박민영 대변인 이런 분들 인사 조치를 하면 그래도 조금 장 대표의 의지를 이런 인사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정 의원님, 네. 이런 분들이 과연 인사 조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그 장해찬, 박민영 두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다고 해서 그걸 명분으로 오세훈 시장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 보기에 정도에 충분치 않다. 갖고 전 뭐 이거는 마이너한 문제라고 봐요. 사실 윤민우 윤리위원장 정도 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다면 그 정도는 오세훈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본인을 징계한 한정훈 전 대표나 뭐 배현진 의원을 징계한 윤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윤리위원회가 정치적 그 정적에 대한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인용돼서 이거 잘못된 징계다라고 그렇죠. 인정을 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아니면 다른 건 전 의미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장해찬, 박민영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분들은 인사권자가
뭐 어떤 조치를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고 특히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 6개월 임기가 지금 뭐 끝났다라고 네, 그랬죠. 했으면 이제 지난번에 사실 박민영 대변인은 자기가 사퇴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정도의 입장 표명은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언제부터 장해찬 박민영이 그렇게 정치적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거물이 됐어요? 이게 다 장도영 대표 덕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뭔데 박민영하고 장해찬이 뭔데? 물론 뭐 전 존중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들만 쳐내면은 이게 마치 보수의 혁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장해찬 부원장이 장해찬이 지난주에 CBS 그 박성태 뉴스쇼 네. 나와가지고 첫 인터뷰가 내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거물이 된지 모르겠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요. 저도 똑같아요. 장해찬 자르면은 뭐 됩니까? 제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한번? 장해찬 부원장 그만둘 거예요. 왜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부산의 북구갑에 전략공천 받으면서 부산 북갑 공천. 예, 북갑에 전략공천 받으면서 장해찬은 그만둘 거다 부원장. 그 자리에 그러면 뭐 빅뱅이 벌어지겠네요. 뭐 그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진이 벌어질 것 같고 어쨌든 거기에 될 거고 제가 보기에는 박민영은 아마 본인이 고사를 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조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가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박민영이 뭐 얼마나 거물이라고 그걸로 이게 쇄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 의원님, 저도 장해찬 예언 하나 할까요? 부원장을 북갑에 공천을 해준다고요? 동의하시나요? 아니 예언 어떤 거죠? 만약에 나오면 네. 15% 얻는다. 지지율 15%. 15% 이상 못 얻는다. 그 정당 왜냐하면은 지지율에도 20% 나오는데 15%. 왜냐하면 지난번 2024년 총선에서 장해찬 그 부원장이 수영에서 무소속으로 뛰었는데 출마했죠. 9.8%인가 얻었어요. 그랬죠. 국민의힘 후보일 때는 압도적으로 이겼었죠. 과반이 그런데 넘어가는. 거기에 정현욱 의원이 그 추가로 공천을 삼자구도가 받고 됐죠. 삼자구도가 되는 과정에서 실제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 9.8%를 얻으면서 선거 보전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선거비 썼던 거. 근데 저는 장해찬 전 최고가 갖는 그 정치적인 그 어떤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국민 전체에서 윤어게인이라든가 혹은 또 장해찬 부원장에 대해서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대략 한 15%다. 15% 봐요. 15%. 자,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 여론조사를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이 절윤 결의문까지 발표했는데 정당 지지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3월 둘째 주 절윤 선언문이 나온 직후죠. 26%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그 사이에 올라갔죠.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66%. 부정평가는 더 줄었고요. 지금 뭐 상반되는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님, 예. 15%. 정 의원께서 예측하신 15%.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기서? 저는 아직 바닥을 보지 않았다고 보고요. 아직도 바닥이 오지 않았나요? 예. 그 갤럽으로는 20이고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10%대가 아직 안 찍었어요, 갤럽은. 네. 예. 갤럽이 10%대를 찍는 게 올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보기엔. 이제 바닥이다. 예, 그게 이제 바닥인 것 같고 지금 오늘 나온 그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ARS 조사잖아요. 네. 당권파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전화 면접보다는 ARS가 더 여론을 잘 반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주장이죠. 예,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도 60% 찍었어요. 60.3%.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게 지금 1월 달부터 1월 말부터 계속 한 번 빼놓고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인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ARS 조사에서도 60을 찍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지금 MBS 여론조사 67 그리고 한국갤럽 66 찍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 트리플 60이에요. 지금 주요하게 보는 게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은요. 그 비슷한 시기에 이거보다 높았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때는 첫 탄핵 직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니 그리고 그때는 2월 달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아, 동계올림픽. 4월달에 남북 정상회담,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더 가면은 6월달에 하루 전날에 북미 싱가포르 1차 회담, 그렇죠. 그것까지 쫙 이어지는 건데 그때 70%대 이 동일한 시기에 지금 3월 중순 때 네. 그거 빼놓고는 저기보다 더 지금 집권 9개월 10개월 차잖아요. 그렇죠. 김영삼보다 높아요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이요. 김영삼이 집권 6개월 때 그 하나회 척결하면서 엄청 그랬죠. 올라갔다가 좀 빠져가지고 50% 후반에서 60% 초반대였거든요. 네.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지금 문재인 빼놓고 이게 그냥도 져요. 제가 보기에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지방선거 하면 국민의힘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해도 지는 건데 이 지금 지지율이 그때 한국갤럽 지지율이 어떻게 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12%, 12%요. 예, 바른미래당이 7%예요. 그럼 둘이 합쳐서 19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MBS 여론조사에서 17% 나오고요. 지금 이미 10% 찍었죠. 예, 17이고 개혁신당이 2% 하면은 둘이 합치면 19%예요. 똑같습니다. 그는 지금 그때랑. 근데 2018년에 어떻게 됐죠? TK 빼놓고는 다 졌다. 다 졌죠. 지금 어게인 2018이 거의 밑자락은 다 깔렸어요 지금. 2018을 경신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그거 저도 관심 네. 있게 봤거든요. 여론조사를요? 2018년 네. 5월 셋째 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75%였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높아요. 거의 뭐 저는 그래서 2018년보단 그래도 2026년이 조금은 더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어쨌든 뭐 한 표를 지더라도 지게 되는 거니까 뭐 상당히 어렵죠. 저는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김상욱 김부겸 시장, 지금 김상욱 김상욱 의원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울산 같은 데는 쉽지 않죠. 우리가 실제로 진보당 의원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킬 수 왜냐하면 있다고요?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비토 여론이 있나요? 비토 여론이 울산에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정치 시작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버리고 근데 와서 공천 바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김상욱에 대해서. 네, 민주당에서. 근데 지금 주는 김상욱 걸 의원이 쪽으로 제일 가고 왜냐면 있나요? 그 송 전 시장 있잖아요. 아, 송 전 시장이 예. 드랍했어요. 송철호 전 시장. 네, 송철호 전 시장 드랍하면서 김상욱 의원이 좀 부각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2018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을 겁니다. 근데 정 의원님, 그 대구 말이죠. 예. 대구는 실제로 2018년에는 이기긴 했지만 네. 이번에는 또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근데 또 정 의원님께서는 아직 대구 민심은 뒤집히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하신 걸 제가 봤어요. 왜 아직 대구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솔직히 있다고 얘기하면 보시나요? 우리 요만한 0.5평도 안 되는 네. 투표소에 들어가게 되면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작동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요? 다시 한 번. 그거는 호남이든 영남이든 마찬가지고 그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정서의 중심에는 광주와 대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자꾸만 TK가 고립화된단 말이에요. 네. TK 정서가.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된다는 정서가 선거철마다 반복돼요. 2024년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호남 지역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본 투표율이 TK 지역에서 상당히 높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하게 키 맞춤을 했습니다. 본 투표를 TK에서도 열심히 해갖고 80%를 넘겼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이 TK 정서를 전반적으로 다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TK 지역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저희 댓글창에도 아테누아타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나오면 대구도 위험하다. 김부겸 이깁니다. 김 의원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아직 대구에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보이나요? 조짐이 좀 들리시는 게 있나요? 아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네. 지금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높아졌다. 예, 이렇게 지금 뭐 결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아마 접촉을 했을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하나 사과드려야 될 거. 저는 뭐가 있나요? 대구 경북 통합 그 법안 그래도 통과될 거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통과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그럼 민주당에도 이해관계가 있고 국민의힘에도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이번 선거에 굉장히 첨예한 이슈가 될 거다. 대구 특히 통합? 대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대구에서는 더 많이 통합을 원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 이슈가 될 거고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복귀를 했잖아요. 복귀했죠. 이틀 지금 만에. 그러면서 했던 게 김영환 충북지사 날리고 네. 그 전에 앞서 가지고
왜 그러면 관뒀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 공천 가지고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대구의 중진들 전부 컷오프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관위원들이 반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만뒀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정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성국이라는 이름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고성국.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고성국이랑 사실상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성국 유튜브에 나가고 고성국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진들을 다 컷오프하면은 일단 지금 대구의 초선 의원 한 명 최은석 의원입니다. 최은석 의원 원내 수석 부대변인 부대표구나 그분밖에 없는데 인지도나 이진숙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고성국이 원하는 판으로 지금 가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영한 지사 같은 경우에도 김영한 지사만 탈락시켰더라고요. 아직은 현직 지사. 그랬죠. 현지는 네. 나머지는 다 지금 한다고 나왔어요. 지금 다시 이제 재공모를 하긴 하지만 재공모하고 기존의 신청자들은 거기에 그러면 윤곽근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번 선거는 상당수가 윤어게인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윤어게인 선거. 예, 지금 거기에는 고성국이 있는 거고 이정현을 추천한 게 고성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원래 저기랑 장동혁 대표랑 친분이 없어요. 이정현이랑 그냥 얼굴만 본 사이예요. 그럼 이 판은 지금 결국은 고성국이 다 이끌고 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김부겸 의원 입장에서는 자 중진들 다 컷오프돼. 그리고 이진숙이 나와. 그러면은 중진들 중에서는 진짜 뿔나면은 나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겠죠. 가능성이 낮지만은 이러면은 이거 해볼 만하다.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김부겸 의원 전 총리가 나오든 누가 민주당이 나오든 김부겸 아니면은 쉽지 않아요, 사실. 아, 그래도 김부겸 전 총리가 필요하고. 저는 김부겸이라고 왜냐하면은 인지도도 그렇고 대구는 자기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그렇죠. 지역도 그렇지만 더 이렇게 내주는 정을 내주는 표를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부겸 아니면은 힘들다. 그래서 김부겸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자, 정 의원님, 그럼 제가 대구 쪽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뭐 추경호, 윤재옥 이런 중진 의원들 이정현 위원장 컷오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근데 대구의 민심이 지금 이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다는 거잖아요. 대구시장 현역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컷오프를 하겠다. 아마 그러면 기준은 한 3선 정도 될 거예요. 3선에 누구냐면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정도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복귀를 시켰단 말이에요. 공천과 관련해서 전권을 주겠다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도 다른 공관위원 중에는 당연직으로 가 있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반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정희용 사무총장이요. 그런데도 컷오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징적으로 한두 명 정도는 컷오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3선 의원 이상 다 컷오프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